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어느 폐아파트에 탐험을 하기로 했어. 1층, 2층, 3층 올라갈 때마다 한기가 점점 강해졌어. 분위기가 진짜 무시무시하네. 마침내 옥상까지 왔을 때 그동안 무서웠던 공포가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었어. 한기가 강한 것도 별거 없었잖아. 나는 긴장을 푼 채 집을 가기 위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다. 나는 이번에 학교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여러 레크레이션들과 활동들에 나는 들떠 있었다. 와, 신난다. 이번 수련회는 진짜 재밌네. 그러다 잘 시간이 되고 우리는 자기 전에 이불을 피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아이가 말했다. 얘들아, 이것 좀 봐봐. 자세히 보니 방구석에 벽지가 찢어진 곳에 구석자리 귀신 있음 이라고 써 있었다. 우리는 다 무서워서 새벽에 자지도 못하고 최대한 구석을 피해 누워 있었어. 그때 소란스러워서일까?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그러자 우리는 상황을 설명해줬어. 저쪽 벽 좀 보세요. 그러자 체육쌤은 웃으며 빨간 마카로 보이는 것으로 낙서를 지우고 말했어. 이것 때문에 무서웠구나. 참,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우리는 마침 잠도 안 오는데 솔깃했다. 네, 옛날에 어느 폐건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놀러 들어갔다가 넘어져서 돌에 부딪혀 죽었어. 그런데 땅 주인이 그걸 엎어버리려고 새 건물로 짓고 토막내서 벽 안에 숨겨놨대. 우리는 무서워서 그만두자 했더니 체육쌤은 알았다고 하고 나갔다. 다음날 아침 낙서를 다시 보니 체육쌤이 지운 낙서의 빨간 부분이 사라졌어. 우리는 의아해했어. 첫 번째 이야기. 나는 폐아파트에 탐험을 갔다. 옥상까지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가려고 하고 있지만 폐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미 탑승한 나의 운명은. 두 번째 이야기. 우린 수련회가 구석에 있는 귀신이 있다는 낙서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체육쌤이 들어와 빨간 마카로 보이는 것으로 낙서를 지웠다. 그 빨간 마카는 자신의 피로 범벅된 토막난 손가락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가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체육쌤의 몸에 들어가 벽 안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낙서를 다시 보이게 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는 수많은 나가 있었고 수많은 나들은 말했다. 우리를 현실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너는 죽을 것이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이 악몽 같은 꿈에서 깨어났다. 이게 무슨 개꿈이람. 얼른 출근 준비해야겠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나는 밤이 되어서야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대충 화장하기 위해 옆에 붙어있는 거울을 봤다. 그리고 그 꿈은 개꿈이 아닌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사막에 조난당했다. 신기루를 보고 싶어 보러 왔다가 모래폭풍에 의해 혼자 떨어지게 되었다. 다들 어딨어? 이런 젠장. 물조차도 없다니.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빠지면서 목이 타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건. 신나서 달려가니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었다. 살았다. 살았어. 나는 원하는 걸 이루게 되었고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꿈속에서의 수많은 나들은 내가 그들을 마주치게 되면 죽는다고 하였다. 그 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옆에 붙어있는 거울을 보고 있다. 보통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으면 폐쇄공포증을 방지하기 위해 양옆에 거울이 있고 양옆에 거울이 수없이 반사되면서 수많은 나를 보여주게 된다. 나는 수많은 나와 마주치게 되었고 곧 죽음을 맞이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신기루를 보고 싶어 보러 갔다가 조난당했고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이루게 되었고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오아시스는 신기루였고 나는 신기루를 보고 싶어 한 것을 이루게 되었고 탈수로 인해 죽어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힘든 세상 속에서 절망을 외치고 있었다. 춥고 힘들고 나에게 빛은 오는 걸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보니 따뜻하고 환한 빛이 내 앞에 있었다. 드디어 저를 구원하러 와주신 거군요. 나는 기쁜 마음에 빛이 나는 쪽으로 돌진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무슨 투명한 결계가 있는지 내 몸은 튕겨 나가버리고 말았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도해도 그 결계를 지나갈 수 없었다. 왜인 거지? 자세히 보니 나와 같은 동료들도 그 결계에 튕겨져 나가고 있었다. 어느새 내 몸은 결계로 인해 부서져 있었고 아침 해가 밝아오며 어느 순간 그 빛은 사라졌다.
나는 형제들과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놀이동산을 가는데 형제가 워낙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 몇 명만 갈 수 있었어.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운이 없는지 가위바위보를 매번 져서 거의 1년째 못 가고 있었어. 형제들에게 질투와 부러움에 가득 찬 나날이 지나고 어느 날 나는 길을 가다가 가위바위보 과외 홍보지를 보게 되었는데 밑에는 연락처를 찢어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었어. 그 순간 나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이거야. 이거면 이길 수 있어. 그 후 나는 형제들과의 가위바위보에서 패배할 일은 없었지만 놀이동산은 가지 못했어. 첫 번째 이야기. 나와 동료들은 빛을 발견하였고 빛을 향해 돌진하였지만 어떤 투명한 결계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 후 아침해가 밝자 그 빛은 사라졌다고 한다. 나는 나방이고 가로등이란 빛에 달려들고 있지만 유리 부분에 막혀 몸통 박치기만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연락처를 찢어갈 수 있는 가위바위보 학원 홍보지를 보게 되었고 그 후로 형제들과의 가위바위보를 모두 이길 수 있었다. 나는 가위바위보 학원이 아닌 연락처를 찢어가는 형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다른 형제들이 주먹과 가위만 낼 수 있고 볼을 내지 못하게 손가락을 잘랐다. 이를 알게 된 부모님은 나를 놀이동산에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셀카 찍는 걸 엄청 좋아한다. 밥을 먹으러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등등 항상 셀카가 나와 함께한다. 친구가 진료하며 말했다. 에휴, 넌 언제까지 셀카만 찍고 앉아있을래? 라는 말했다. 나원, 내 삶에 낚인걸. 어느 날 나는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고르며 혼자 어두운 내리막을 걸어가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순간 기절할 정도로 크게 굴러 넘어졌다. 다리가 부러졌나? 너무 아프다. 그 와중에 멀리 떨어져 액정이 깨져 있는 폰이 보였다. 내 몸보다 소중한 폰이. 나는 상처도 확인할 겸 바로 셀카를 켜봤다.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고장났나? 잘 보이지 않아 코 앞까지 붙이고 자세히 보니 내 뒤로 펼쳐진 내리막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두워서 그랬구나. 아휴, 다행이다. 귀신을 탐지하는 뼈가루를 뿌린 기다란 노끈이 있었는데 만약 이 노끈이 늘어난다면 귀신이 뒤에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참 재밌는 물건들이 많단 말이야. 난 신축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밧줄 같은 노끈을 몸에 묶으며 말했다. 우선 나는 이 노끈을 몸에 묶은 채 반대편을 1층 입구에 고정시켜 놓고 지상에서 폐 건물의 3층까지 가봤다. 3층에 딱 도달했을 때 노끈의 길이는 예상대로 팽팽해져 있었다. 왠지 모르게 김이 빠진 나는 그대로 지하층에도 가보기로 했다. 그러자 지하 3층까지 딱 도달했을 때 역시나 노끈이 팽팽해졌다. 에이, 어떻게 하던 그대로잖아. 뭐야.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셀카를 찍기 위해 코 앞까지 핸드폰을 들이댔다. 그러자 나의 뒤에 있는 내리막길이 보였다. 카메라가 나를 통과하여 나의 뒤를 촬영하고 있다. 나는 굴러 떨어져서 직사하였고 나의 영혼이 셀카를 찍으려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노끈의 길이는 1층 입구로부터 3층까지 팽팽해져 최대 길이었다. 그 후 같은 곳으로부터 지하 3층까지 도달했을 때도 팽팽해졌는데 내가 밧줄을 묶어놓은 1층 입구부터 3층까지의 거리와 지하 3층까지의 거리는 다르다. 지하 3층으로 갔을 때 노끈이 늘어났다. 지하층에 귀신이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에겐 1살 어린 동생 호민이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9살 때 죽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무척이나 슬픈 일이었다. 대학생이 된 후 요즘 계속 호민이가 꿈에 나온다. 하지만 호민이가 꿈에서 딱히 뭘 하는 건 아니다. 나를 보며 형 이러는 게 전부이다. 딱히 무서운 꿈은 아니지만 왠지 그 꿈만 꾸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아 새벽에 그 꿈에서 깨면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았다. 어느 날도 다름없이 호민이가 꿈에 나왔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호민이가 장난감을 가지며 놀고 있었다. 어릴 때의 기억인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호민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내가 아끼는 것이었다. 나는 건드리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호민이는 들은 척도 안 하며 내 말을 무시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호민이의 목을 세게 졸랐다. 호민이가 괴로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직 똑같네. 우리 학교 근처에는 연못이 하나 있다. 겨울이 되면 그 연못은 꽁꽁 얼어버린다. 나와 내 친구는 어제 거기서 오랫동안 놀았다. 오늘 우리 반에 호숙이라는 애가 우리에게 그 연못이 어땠냐 물어보았다. 왕따 같은 녀석이라 내 친구는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애가 불쌍해서 몰래 대답해주었다. 오늘은 얼음이 좀 녹았더라고. 한두 명 올라가면 금방 깨질 것 같아. 라고 대답했더니 호숙이가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날 저녁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야, 그거 들었냐? 뭐?
호수기 걔 죽었대. 응? 왜? 잘은 모르겠는데 연못에서 동상으로 죽었대.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꿈에서 나가 호민이의 목을 졸랐을 때 호민이는 아직 똑같네 라고 하였다. 어릴 때 나는 호민이가 나의 장난감을 만진다고 똑같이 목을 졸라 죽였었고 호민이는 다시 나타나 나를 시험해봤지만 여전히 똑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호수기는 자살을 하려 했다. 연못이 만약 잘 얼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